안녕하세요, 뷰티비입니다. 이게 원래 23일 날 나온 기사인데 세계 첫 정부 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임박, 리플 팔로우 공화국의 디지털 화폐 개발을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지금 CBDC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그냥 리플을 갖다 쓰면 됩니다. 뭐 돈 들여서 굳이 뭘 하려 하지 말고 이중 지불 고민도 하지 말고, 그리고 어마무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들어 놔봤자 또 해킹, 이중 지불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냥 아주 간단한 원리거든요. 리플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제 첫 스타트로 팔라우 공화국이란 이 나라에서, 필리핀 밑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달러를 통화로 쓰고 있는 나라고, 리플은 이 XRP 레저 기술을 활용을 해서 팔라우 정부 최초의 국영 가상 자산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팔라우 공화국과의 파트너십은 국가 간 지급 결제와 미국 달러화 기반 디지털 화폐에 대한 팔라우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XRP는 2022년 상반기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의 국영 스테이블 코인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팔라우 공화국의 기술, 비즈니스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정도 호재면 정말 리플은 진즉 5천원, 만원은 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막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리플은 XRP 레저를 이용한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활용 사례는 팔라우와 같은 국가들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전략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실질적인 대안, 이미 나와 있는 정답이죠. 이게 어떤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쉬우시냐면, 한정식 집에 가서 50여 가지의 반찬을 깔아놓고 꼭 그 와중에 짜장면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반찬들을 다 두고 짜장면을 달라고 하는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아들들을 부모님들이 제지를 하죠. 그리고 일단 한번 먹어보라고 하죠.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짜장면을 굳이 시켜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거와 같습니다. 그냥 리플을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 팔라우 대통령은 리플과의 파트너십은 우리 정부가 금융 및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을 했고, 이번 협력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 간 지급 결제 및 국영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금융 접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굳이 은행이 없더라도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은행 이런 혜택들을 받지 못했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냥 스마트폰만 갖고 있더라도 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하게 디지털 화폐의 장점들이 많기는 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점들도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혁신이 필요한 공간이 지금은 이 금융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거를 별 의미 없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 뭐냐, 탄소 중립적이며 작업 증명 블록체인보다 12만 배가 높은 에너지 효율을 자랑한다. 확장성, 속도, 비용, 효율성과 같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이 선택에 주요했다. 탄소 중립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기후변화, 기상이변, 그리고 이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고민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안 돌리니까 지구는 깨끗한데 중국의 공장이 멈춰버리면 전 세계 경제가 마비돼 버리고,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사태까지 와버렸어요. 지구 온난화, 지구의 온도 뭐 1도만 올라도 2도만 올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기사에 좀 이런 게 떴어요.
이게 지금 오늘 기사인데 리플 팔라우와 협력하여 기후 친화적인 국가 디지털 통화 배포, 이게 가장 큰 의미가 크거든요. 제가 며칠 전, 아니 한 10일 전 정도 영상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타 블록체인들이 왜 리플 원장을 갖다 써야 되고 리플 에스크로를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리플을 사용해서 블록체인이 생성이 되는 블럭을 만들면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블럭 생성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그 맥락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 주류에서 디지털 자산의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흐름들에 따라 이동하는, 그 흐름에 발맞춰서 뭔가 움직이려는 전략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정 화폐와 연결할 수 있는 국가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험하고 또 있습니다. 이것이 팔라우 공화국과 리플의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간의 협업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팔라우란 나라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태평양섬 국가가 국가 디지털 통화를 개발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게시는 디지털 통화가 USD로 뒷받침되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죠. 달러 밑에 XRP가 붙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경을 넘어 팔라우 지불을 지원할 것임을 보장합니다. 리플은 또 파트너십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 스테이블 코인을 생산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달러로 이동을 하는 건 보이지만 그 밑에 그 베이스는 XRP의 이동이 되겠죠. 팔라우의 대통령은 시민들이 국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 더 많은 재정적 접근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금융 문명국들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금융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전 세계 인구가 거의 40% 가까이 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후 고려 사항에 대한 리플의 약속. 이 팔라우란 나라가 섬나라이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는 매해 몇 센치 계속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것이 리플 파트너십을 맺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는 XRP 원장의 탄소 중립적이며 작업 증명 블록체인보다 12만 배 더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플을 써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리플을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봉우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산봉우리가 구름에 지금 가려져 있어요. 이게 보이려면, 그 산봉우리 위에 있는 리플이 보이려면 이 SEC란 구름이 이렇게 먹구름이 사라져 줘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그 탑 위에는 XRP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 구름도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리플 뉴스를, XRP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세상을 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항상 보고 이 회사는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들더라고요. 환경 및 기후 영향 내에서 리플의 위치는 초보자 그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 올해 2월에 이 네트워크는 2030년까지 탄소 순 제로 목표를 발표를 했어요. 전 세계 트렌드에 완전히 맞춰놓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가. 이제는 화석 원료를 쓰는 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죠. 저도 지금 차를 바꾸려고 생각 중인데 전기차는 좀 빠른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가솔린 차를 사야 되나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굳이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대중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XRP 탄소 순 제로를 만드는데 EW 제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EW 제로라는 에너지 웬이라는 오픈소스 솔루션, 오픈소스화의 플랫폼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나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져다가 개발자가 탄소 순 중립이 될 수 있도록 토큰화된 재생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 자체를 오픈소스니까 가져가서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이 블록체인에 이 시스템을 넣어주면
탄소 순중립이 될 수 있도록 그 블록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런데 또 어김없이 밑에 기사가 SEC와 소송 중에 있는 회사이다. 말이 됩니까? 미국 회사가 미국 증권거래소에 소송이 걸려 있는데 블록체인 회사 중에 일을 제일 많이 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스토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리플만큼 일을 많이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어. 거의 계속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아니 회사가 소송 중에 걸려 있는데 오히려 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쯤 되면 진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든지는 이미 판단이 다들 되셨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022년도에는 그게 뭐 초과될지 제 생각이 초쯤이면 완벽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팔로우란 나라에서 어쨌든 전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다는 게 이것도 정말 좋은 뉴스고 굿 뉴스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어제 오늘까지도 계속 대규모 리플이 OTC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탄소 중립, 화석 원료 제거, 2030년까지 모든 블록체인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리플을 안 쓸 이유가 1도 없습니다. XRP를 미국에서 CBDC로 활용을 하기 위해 점점 이 미 정부나 미 연준 이 타당성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느끼고 인지하셔야 되는 게, 이런 타당성들을 가지고 미국이 발표를 할 거란 말입니다. 갑자기 전혀 타당성도 없는 애를 CBDC로 쓰겠다, 활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견제와 얼마나 많은 눈초리들, 그리고 미국이 미국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모든 타당성들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걸 오픈하겠죠. 그리고 뭐 SEC 문제도 이게 허재인가 악재인가는 이제는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분명히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재라고 생각을 하고, 왜 이게 허재냐, 완벽하게 이 딕셔너리 사전 안에 암호화폐라고 쓸 수 있는 유일한 암호화폐를 만들어 놓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의 이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축통화국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오늘부터 또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고, 또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기분 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또 즐거운 한 주 시작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